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30대 여자예요. 특수한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어떻게 달리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엄마 아빠에게 입양된 자식이에요. 입양하라는 말부터 꺼내면 듣는 분들이 또 눈물 찔찔 짜면서 신세 한탄하려고 하냐 하실 텐데 전혀 아니랍니다. 저는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자랐어요. 한 번도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사이예요. 엄마 아빠 품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최고의 행복이자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할 정도로요. 우선 저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맞겠네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게 친부모님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아장아장 걸을 때 보육원에 맡겨졌고 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생일도 모두 보육원 원장님이 정해주셨죠. 보육원에서는 초등학교 중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천사 같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 함께 살기 시작한 게 10살 무렵이었거든요. 저희 아빠 성함은 오윤성이고 엄마는 양지영이에요. 저는 이 집에 오면서 원장님이 지어주셨던 성을 지우고 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죠. 엄마와 아빠는 저를 만나기 한참 전부터 불행히도 본인들의 자식을 갖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엄마는 호되게 시집살이도 당해야 했고 홀대도 받아가면서 산 세월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핏줄 섞인 자식은 낳지 못했지만 부모님은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죠. 굳이 우리가 낳지 않았어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워보는 것이 어때요? 마침 엄마와 아빠의 뜻이 아주 잘 맞았고 그렇게 저를 포함해 사남매를 차례대로 입양하게 되신 거죠. 저는 그중 3번째로 입양된 셋째 딸이었어요. 제일 큰 오빠와 둘째 오빠는 꽤 나이가 있을 때 부모님 품에 왔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입양할 생각은 아니었고 두 오빠를 후원하시다가 한 가족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첫째랑 둘째는 정말 똑똑하고 뭐든 하고 싶어 했어. 어려도 그 반짝반짝하는 눈이 다 보였다니까? 또 착하기는 얼마나 착한지. 공부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보육원에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첫째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정말 5가지를 스스로 해왔고 둘째는 어찌나 에너지가 넘쳐서 뭐든 먼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분주하던지. 너무 귀엽고 기특한 애들이었어. 정말 엄마는 자식 잘 키웠다니까? 그러니까 말이다. 큰오빠는 머리가 워낙 좋아서 지금 미국에서 교수까지 하고 있잖아.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니. 칭찬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지. 그러게 큰오빠는 진짜 똑똑해. 나도 공부하다 모르는 것 있으면 무조건 오빠한테 가져갔는데 한 번도 문제를 어려워하거나 한 적이 없었어. 그냥 척척 박사처럼 다 풀어서 알려주는 거야. 공부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둘째도 그렇게 운동에 미쳐 살더니 지금 유명한 축구팀도 맡아서 가르치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애들이 참 정말 잘 컸어. 큰오빠는 미국에서 석사 박사까지 다 나와 한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재임 중이고 둘째 오빠 역시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누구든 들으면 알 법한 축구팀을 전담해 가르치고 있었죠. 어쩌면 본인들의 뛰어난 능력을 부모가 없고 가난한 환경에서 포기할 뻔하다. 지금의 엄마와 아빠를 만나 엄청난 성장을 한 케이스였죠. 그런데도 아빠 엄마는 항상 겸손하게 본인들 덕분이 아니라 오빠들이 잘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셨어요. 오빠들의 입양이
아주 순조로웠던 건 아니래요. 엄마의 시댁, 그러니까 아빠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애를 못 가는 며느리가 들어온 것도 싫은데 밖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을 데려와 입양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때 할머니가 엄마에게 모지말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넌 내 아들 도대체 어떻게 꼬드긴 거냐? 멀쩡히 사람 구실 잘만 하던 앤데 너 같은 년 만나서 지 새끼도 품에 한번 못 안아보고 엉뚱하게 남의 새끼 데려다 키운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까지 망쳐놓았어. 그런데 그때 아빠가 엄마 편에 서서 많이 지켜주셨대요. 오히려 아빠가 철없이 무조건 당신 부모님들과 연을 끊겠다고 하는 것을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뜯어 말렸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를 내쫓네 만회하며 소란이 엄청났을 당시 할머니는 식당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 장사가 제법 잘 되는 편이었대요. 하지만 그 손맛을 이어갈 자손들이 없었고 그나마 하나 있는 며느리인 엄마는 자식도 없고 입양이니 뭐니 하니 미워서 물려주기 싫어하셨다고 해요. 혜진아, 그때 네 아빠가 다짜고짜 우리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 그까지 국밥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마누라 그렇게 괄시하냐고 막 대들었어. 그것도 온 얼굴에 눈물, 콧물 범벅을 해갖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때 네 아빠를 보던 눈빛이 아직도 안 잊혀져. 내 새끼가 맞나? 저 자식이 지 마누라 싸고 돈다고 엄마한테 이 지랄을 허나? 하고 어이없게 쳐다보시던 눈빛 말이야. 아빠는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옆에서 키득키득 웃음 나는 거 참느라 죽을 뻔했어. 아빠 완전 드라마에 나오는 왕자님 같았네. 우리 마누라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대드는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있겠어. 그것도 여자를 괄시하고 남자만 떠받들던 시대에. 그러니까 말이다. 그게 고마우면서도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아빠가 엄마의 슈퍼맨이네. 할머니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 같은 며느리한테는 음식 비법 전수고 뭐고 못해준다고 얼마나 카랑카랑 버티셨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마냥 기다렸지. 아니,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고 묵묵히 옆에서 일하고 도와드리면서 기다렸지. 그러다가 할머니 마음이 언제 풀렸는데? 너 데려오고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째, 둘째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절대 안 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시던 분이 널 데려온다니까 나한테 처음으로 돈을 좀 쥐어주시더라. 그리고 너 집에 와서 학교 적응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할머니 식당 본격적으로 맡아야 할 생각하라고 엄포를 놓으시더라고. 와, 결국 엄마의 승리로 끝났네. 승리라기보다 그냥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당신 핏줄이 섞인 손주는 못 낳아드리지만 옆에서 뚝심 있게 일을 거들고 하는 나를 결국에는 인정해 주신 거지. 당신 아들도 지 마누라한테 계속 함부로 하면 도망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 며느리 인내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렸으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결정하셨던 것 같아. 어머니가 내게 식당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죄송하고 감사하고 되게 여러 마음이 섞여 있었어. 그래서 아빠도 한 발 물러난 거구나? 본인 엄마랑 영 끊겠다는 걸 겨우 말렸지.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아우 말도 마. 가관도 아니다 진짜. 엄마가 이야기했듯이 할머니는 결국 밉고 아픈 손가락 같은 며느리인 엄마에게 물려주셨죠. 엄마 역시 음식 솜씨로 치면 만만찮아 할머니가 단단히 박아놓으신 기둥에 살을 붙여 식당을 더 번성시켰고요. 제발 체인점 좀 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는 유혹의 손짓을 다 뿌리치고 아직 꿋꿋이 본점 한 군데만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시고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니 손발이 척척 맞아 장사도 더 잘 되고 분위기도 항상 좋았어요.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많아 저희 사남매는 큰 걱정 없이
건강하고 유복하게 잘 자라온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저와 제 동생 이야기가 빠졌네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몇 년 뒤에 엄마 아빠는 작고 귀여운 아이를 한 명 더 입양하셨는데 그 애가 바로 제 동생인 오영아예요. 오빠들과 저 그리고 여동생까지 저희는 우애도 좋고 배려심도 많아 여태껏 한 번도 큰 소리 내며 싸워본 적 없었죠. 모든 것이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덕분이었어요. 제 사랑스러운 동생 영아는 지금 한국에 없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큰 배낭 하나만 딸랑 메고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거든요. 가냘프게 생긴 겉모습과는 다르게 저보다 더 용감하고 도전을 좋아하는 영아죠. 얼른 영아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 싶거든요. 부모님 곁에 제일 찰싹 붙어 있는 딸인 저 역시 요리 쪽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 요리를 시작할 때부터 양식 쪽에 관심이 더 많았고 관련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한 유명 이탈리아 셰프 밑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죠. 아빠와 엄마는 항상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혜진이 요리하는 거 너무 좋은데 아유, 국밥집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워. 너무 아쉬워. 그러게 말이야. 이탈리아 요리도 맛있고 멋있고 다 좋은데 한국인은 국밥이지. 부모님이 아쉬워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 또한 양식 셰프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쉽게 접을 수는 없었죠. 마음과 머리가 따로 도는 것 같았어요. 마음으로는 양식 셰프로 이름을 떨치고 싶었지만 머리로는 이렇게나 저희 남매들을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가게를 이어받아 잘 일궈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효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일하던 이탈리안 식당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중식으로 시작했다가 양식으로 넘어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동료로 지내다 어느 순간 남자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너한테만 앞으로 맛있는 거 해줄게. 나랑 만나자. 지금도 손님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나가고 있잖아. 아이, 그건 돈을 받는 거고 너한테는 무료로 해주겠다 이거지. 남자친구와는 직업군이 같다 보니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통 주제가 많아 너무 좋았어요. 매장 영업이 다 끝나고 나름 레시피를 더 연구해보기도 하고 서로에게 품평을 받기도 했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하는 거구나. 평생을 같은 주제로 입이 마르도록 대화를 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그래, 내 짝은 이런 남자였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결혼 상대로 여기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고 있는 시간도 힘든 줄 모르고 즐거웠고 일을 끝내고 나서도 그와 함께 있어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엄마, 아빠한테도 소개시켜 줄 거야?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어머머, 정말? 그렇게나 우리 딸 마음을 홀랑 훔친 청년이 있단 말이야? 왜 이제서야 말해? 진작 알려주지 그랬어. 최근 들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확고해졌거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그 레스토랑에서. 아, 그렇구나. 그 친구도 셰프를 꿈꾸는 친구니? 응. 매일 둘이서 레시피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지내니까 너무 좋아. 하지만 그 순간 엄마 얼굴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비치는 듯 했어요. 우리 딸 진짜 양식 셰프 할 거구나? 미안해, 엄마. 아니야, 미안하긴. 우리 딸 뭘 하든 응원해주는 게 우리의 몫인걸. 그 친구 한번 데리고 와 소개시켜줘. 알았어, 데려올게.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멋진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싶었으나 죄송한 마음에 그 말은 그냥 꿀꺽 삼키고 말았죠.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성우 씨, 우리 부모님이 자기 궁금해하셔. 보고 싶다고 한번 자리 마련하라고 하시네? 진짜? 나도 혜진이 부모님 너무 뵙고 싶다. 아,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같이 식당 하신다고 했지? 그동안 물어봐도 이야기 안 해주더니 뭐가 그렇게 비밀이야.
사실 남자친구에게는 부모님의 국밥집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 맛집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려웠죠. 심지어 저희 가족 구성의 비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남자친구였어요. 사실은 성우 씨한테 미처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우리 부모님 식당 하신다는 거 M국밥집이야. M국밥? 설마 그 체인점 죽어도 안 내고 본점만 고집한다는 M국밥집은 아니지? 거기 맞아. 뭐? 거기라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유명한 집을 하시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진작하지. 나도 그 집 전에 꽤 많이 갔었는데 애들이랑 술 먹는다고 가고 해장한다고 가고. 와, 나도 거기 단골이었어. 그랬구나. 하긴 이 동네에서 우리 국밥집 모르는 사람 없긴 해. 와, 이거 영광인데? M 국밥집 사장님 딸이 내 여자친구였다니. 아, 놀리지 마. 놀리기는 얼마나 좋은데. 부모님 식당이 워낙 유명해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시살림 아닌 시살림을 당해왔어요. 제가 그 맛있는 국밥집 딸이라는 것을 알고는 주변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은근히 저희 부모님이 무료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많았거든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친해졌다 싶으면 M 국밥집 가서 혜진이 너 친구라고 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사람이 곧잘 나타나기도 했죠. 부모님은 항상 제게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 뒤로 부모님이 유명한 맛집 운영하신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다녔어요. 남자친구에게도 결혼 결심이 선 후에 알려야겠다고 원래 마음먹고 있었고요.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이더군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국밥집에 대해 알게 된 후 남자친구는 제게 더 적극적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는 셋 정도 낳을까? 다복한 게 좋잖아. 아이? 난 아직 아이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 먼저 차리자고 얘기했었잖아. 그것도 그거지만 가족 계획이야. 미리미리 세워두면 좋은 거니까. 가족 계획이라. 참 혜진아,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네 식구들이 주말에 거기 국밥집 가신다는데 네 얘기해도 되지? 내 얘기? 어머니한테 내 이름 말하면 혜진이 남자친구인 거 아시니까 잘해줄 거라고 말했거든. 성우씨,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부탁했잖아. 뭐 어때?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딱딱하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것보다 미리 그렇게 편하고 평범한 상황으로 만나면 더 좋지 않겠어?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랑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놔. 옷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계시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제 찬스로 그렇게 단체로 몰려가고 뭐라도 떨어질까 하는 거 싫다고 얘기했건만 남자친구는 굳이 자기 부모님을 가서 식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날 남자친구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은 가장 바쁜 시간에 몰려갔다고 하더군요. 밖에 기다리는 줄도 길었는데 일부러 바쁜 엄마를 찾아 예비 사돈이라는 말까지 해가며 누구보다 빨리 앉을 수 있었대요. 엄마와 아빠는 귀한 손님이 오셨다며 배불러 남길 정도로 넘치는 서비스 음식까지 드렸고 결국 국밥 한 그릇값도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미래의 가족이 될 사이라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만 들더군요. 아우, 어머님 아버님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 동생이 먼저 결혼했다 그랬지? 아기들도 너무 귀엽고 바빠서 제대로 대접 못해서 서운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 아니 엄마, 그것도 제일 피크 시간에 와서 단체 좌석까지 빼주고 엄마도 힘들었지? 미안해. 얘는 뭘 맨날 미안하대. 사돈 될 분들 밖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게에서 그 정도도 못 해드릴까. 항상 그렇듯이 엄마는 제 상황이 먼저였고 당신은 뭐가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말하셨어요. 물론 아빠도 엄마와 똑같은 입장이셨고요.
그 후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되어갔고 웨딩드레스를 보고 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제게 서프라이즈라며 뭔가를 하나 꺼내 보여주었어요. 짜잔, 혜진아 이거 봐라. 이게 뭐야? 한식조리사 자격증. 어머 성우씨, 한식조리사도 준비하고 있었어? 와 대단한데? 당연하지. 우리 미래 장모님 식당을 잘 일궈나가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말고. 이런 남자 어때? 진짜 매력있지 않냐? 하하. 그게 무슨 말이야? 미래 장모님 식당을 잘 일구다니? 우리 국밥집 말하는 거야? 우리 장모님은 거기 한 분뿐이니 당연한 말이지. 장인 장모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성우씨,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혜진아, 너도 너무 깜짝 놀라서 말을 못 잇는구나. 내가 너의 이런 반응을 원했거든. 내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봤거든. 그런데 장인 장모님의 그 국밥집 내가 경영을 이어받아도 될 것 같아서. 성우씨가 왜? 왜긴 사위 될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도 국밥집 함부로 손댈 생각 못하고 있는데 성우씨가 갑자기 무슨 경영이야. 내가 머리를 굴려봤거든? 국밥 한 그릇에 8,000원이잖아. 거기가 장사가 좀 잘 되니? 회전율도 장난 아니고. 언뜻만 봐도 하루에 1,000그릇은 우습게 나가겠던데? 그럼 벌써 800만 원. 주말에 사람 더 붐빈다고 하면 하루에 1,000만 원. 이게 한 달이면 억 단위야, 억 단위. Unbelievable. 그러니까 그걸 왜 성우씨가 계산하고 있는 건데? 몇 번을 말해. 장인어른 장모님 연로해지고 힘들어하시면 이 사위가 물려받아 잘 해보겠다 이거지. 저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부모님의 국밥집을 물려받아 경영할 상상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어이없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거기 아예 부모님 건물이라고 했지? 나는 두 분처럼 본점 경영만 고집 안 하고 체인점 미친 듯이 내고 싶어. 그 옆에 건물도 사고 그 옆 건물도 사고 마구마구. 엄청나지 않아? 그럼 이 서프라이즈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딴 게 우리 부모님 식당 물려받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야?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 어때? 그런 유명 맛집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후딱 받고 후딱 끝내는 거 아니잖아. 지금부터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거지. 나 완전 기특하지? 나랑 이탈리안 레스토랑 멋지게 하자고 한 건? 그건 어떻게 되는 건데? 혜진아, 넌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줄 모르는구나.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자산을 다 갖고 놓으시고 떠먹여 주신다는데 무슨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은. 정신 잘 차려봐.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도 다 때려치우고 국밥집 물려받을 판인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바닥부터 시작하니? 우린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성우씨랑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꾸려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나랑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정한 거야? 아니,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어? 결혼할 거잖아. 결혼을 꼭 해야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 오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혜진이 너 부모님 앞에서 이탈리아 셰프니 뭐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마. 그 국밥집은 당연히 우리 거야. 깔아놓은 돈방서 그냥 앉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눈빛마저 탐욕스럽게 변해버린 남자친구가 어색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했어요. 나는 오히려 성우씨랑 레스토랑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성우씨가 자기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일보다 그런 곳에 더 욕심을 내는 사람인 줄 몰랐어. 혜진아, 내 말 들어봐. 요리, 식당, 셰프? 어차피 다 똑같은 거야. 맛있기만 하면 되지 뭐. 그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혜진아, 결혼하면 현실이야. 언제까지 저 레스토랑 셰프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을 거야.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판을 다 깔아주셨는데 진짜 아무나 자꾸 물어봐.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완전 어리석다고 할걸? 저는 그와 결혼을 결심한 제 자신이 처음으로 싫어지더군요. 나 지금은 성우씨랑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먼저 돌아갈게. 나에게 시간을 좀 줘. 아, 왜 이러는 거야, 지나 도대체. 다들 윈윈하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우리 부모님의 미래가 아니라 나와 성우 씨의 미래잖아. 뭘 생각했더라도 나랑 이야기했어야 맞는 거지. 너한테 미리 말 안 하고 자격증 따서 그래? 알았어, 사과할게. 미안해. 됐지? 남자친구는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제게 사과하는 듯 했고, 저는 그렇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저희 부모님의 식당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그렇게 혼자서 꿈을 꾸고 헛된 상상을 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졌죠. 이 결혼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앞이 캄캄해졌어요. 남자친구와는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날도 마주쳐야 했고, 일부러 그를 피하는 제게 계속 눈치를 주며 신호를 보내더군요. 그리고는 퇴근 후에 그가 옷을 갈아입고 잽싸게 제 앞을 막더군요. 혜진아, 얘기 좀 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꽁에 있는 건데? 그냥 성우 씨가 내가 아는 성우 씨가 아닌 것 같아서. 난 나름 너한테 서프라이즈 하겠다고 자격증 따서 보여준 건데 네가 이런 반응이면 좀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 내가 성우 씨랑 꿈꾸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 꿈을 먼저 깨버린 건 성우 씨야. 우리 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이라도 사놨어? 레시피라도 다 만들어놨어? 레스토랑 이름도 다 정해놨냐고. 아니잖아. 이렇게 엎어지면 닿을 곳에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있는데 지금 무슨 꿈 타령이야. 혜진아, 어? 그리고 우리 엄마랑 아빠가 성우 씨한테 국밥집 물려준대? 도대체 왜 혼자 쓸데없는 상상에 빠져서 그러냐고. 그 집에서 물려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데 너밖에 없잖아. 너는 결혼해서 애 낳고 살림하면 힘들 테고 기본적으로 요리를 해본 사람이 나잖아. 게다가 미리 자격증도 다 만들어 놨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내가 그 식당을 못 물려받는 건데? 내 동생도 음식 잘해. 경영학과도 나왔어. 뭐? 동생? 혜진이 너 동생이 있었어? 응. 지금은 캐나다에 있지만 워킹 홀리데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걔야말로 유명한 대학 경영학과 나오고 나보다 더 먼저 각종 조리사 자격증 섭렵한 애야. 걔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직접 설득은 안 하시지만 우리 모두 내 동생을 국밥집 이어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어. 동생 있다는 말 왜 안 했어? 난 너 외동딸인 줄 알았잖아. 다음 달에 큰오빠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 그럼 둘째 오빠도 집에 들릴 테고.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려고 했어. 뭐? 오빠? 큰오빠? 둘째 오빠? 너 오빠들도 있었어? 와, 기가 막히네. 고의로 속인 건 아니지만 나도 마음에 상처가 조금 있어서 미리 말 못한 거야. 그런데 말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형제 있는 걸 뭐가 창피하다고 속이는데? 너희 형제들 뭐 국제적으로 수배 중이고 뭐 그런 거야? 말도 심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도대체, 어? 난 사실 입양아야. 뭐? 입양아? 그래, 지금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나를 보육원에서 거다 주셨어. 허참, 너 보육원 출신이었다 이거지? 그 국밥집 엄마 아빠도 네 친부모가 아니고? 친부모같이 해주시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자랐어.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어. 환장하겠네. 나만 순간 병신 됐네. 아씨, 쪽팔리게. 뭐? 야,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주워온 너한테 국밥집을 주겠냐? 당연히 친자식한테 물려주지. 그래서 너한테 국밥집 경영에 기획대도 안 꺼냈던 거네.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뭔 소리야. 아, 나 말귀까지 못 알아듣네. 이런 애랑 결혼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 인생 조질 뻔했네. 너 말고 친자식한테 당연히 그 황금알 낳는 오리 같은 국밥집 주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냐고. 그래서 친자식이 누군데? 너 빼고 오빠 2명이랑 동생? 아니면 너까지 싹 다 입양하고 막내 동생만 친자식인가? 아, 알았다. 동생이 친자식 아니니까 고생 좀 해보라고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 보낸 건가? 그럼
제일 위가 친자식이네. 큰오빠가 자기들 핏줄이네. 내 말 맞지?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보고. 이성우,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를 한순간에 나쁜 사람 만들어. 그럼 애들 데려다 자식이라고 키워놓고는 왜 아무것도 안 주는 건데? 어?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거잖아. 너 원래 그렇게 혼자 제멋대로 생각하고 상상해서 말을 막 배설하는 스타일이었어? 진짜 네가 너무 낯설다. 난 이 짧은 대화 시간 동안 내가 입양하라는 말 딱 한마디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정에서 이야기를 막 지어내네? 그럼 뭔데? 뭐가 진짠데? 그동안 네가 외동인 척하고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속 뒤집혀서 미치겠거든? 나도 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어이없고 열받아 죽겠거든. 우리 내남매 모두 입양아들이야. 뭐? 큰오빠는 지금 미국에서 교수로 있는데 잠깐 한국 들어오는 거고 둘째 오빠는 유명한 축구팀 감독이야. 내 밑에 여동생은 다양한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자기 스스로 워킹홀리데이 나가 있는 중이고 그렇잖아도 부모님이 그 국밥집 내가 물려받아 꾸준히 했으면 하시는데 나는 이탈리안 쪽이 더 좋아서 확답을 못 드리고 있었거든. 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이성우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진짜 기가 막히다. 니까짓 게 뭔데 가면 우리 엄마 아빠 가게를 넘봐? 사위? 웃기고 앉아있네. 너같이 형편없는 사이 두실 분들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다르다고. 네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로 그분들을 평가하지 마. 네 입에 우리 엄마 아빠 올리는 것도 더럽고 기분 나쁘니까. 평소에 화도 잘 내본 적 없는 저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래퍼처럼 빠른 말소리로 그를 압박하고 있더군요. 그 역시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 성미 급한 거 알잖아. 그럼 원래 네가 국밥집을 이어갔으면 하고 바라셨다는 거잖아. 더 잘됐네. 우리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였네. 지금 당장 같이 가서 국밥집 달라고 말씀드리자. 오늘따라 이상하게 눈치를 모조리 상실한 것 같이고는 그의 손을 모질게 뿌리쳤어요. 말 실수도 실수는 실수야. 방금 전까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모독해놓고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모독해놓고 뭐? 너 진짜 이 정도로 낯짝 두꺼운 애인 줄 몰랐다? 그는 추울 정도로 차가워진 제 태도에 놀라 두 손으로 간절하게 제 손을 잡고는 무릎을 털썩 꿇더군요. 혜진아, 미안해. 내가 다 오해했어. 나도 흥분해서 좀 말이 지나치게 나간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네가 국밥집 하고 싶다면 같이 하고 하기 싫다면 안 할게. 응?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용서해줘.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제발. 유명한 대박 맛집 사장님 돼서 우리 부모님 재산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꿈이 깨지니까 갑자기 아쉽니? 이제야 용서를 빌게? 진짜야 혜진아 미안해. 용서해주라. 우리 엄마랑 아빠도 지금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아차. 뭐? 니네 엄마랑 아빠가 뭘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그 식당 이성우 너한테 줄까 봐서? 참나. 너 도대체 혼자 김칫국을 얼마나 마신 거니? 결혼하면 사돈이 그렇게 대박집을 하고 있는데 꿈은 꿔볼 수 있는 거잖아. 난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봐봐.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상한 마음만 갖고 있었다면 이런 한식 조리사 자격증 같은 걸 왜 따겠어? 나 나름 잘 해보겠다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방금 내가 한 말실수는 다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나 이렇게 모든 기회를 날릴 수는 없어. 기회? 넌 나랑 결혼하는 게 기회였구나. 사랑인 줄 알았던 나만 바보 같고 어리석었네. 아니 말이 그렇단 얘기지 혜진아. 정말 내 말 좀 들어봐. 방금 내가 한 말 전부 다 취소할게. 내 뺨이라도 때려야 잊을 수 있다면 실컷 때려. 그러고서 우리 깔끔하게 다 잊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제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해 어떻게든 결혼을 한 다음 온갖 노력을 다해서 식당 경영에 손대겠다는 마음이 아직 한가득 들어있더군요.
그의 눈에서도 다 쉽게 읽히는 것들이었죠. 그는 끊임없이 주저리 말을 쏟아놨어요.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든 네가 입양하든 그 집의 자식들이 다 입양하든 다 상관없어. 난 혜진이 너만 보고 결혼하는 거야. 그럼 나랑 결혼하면 반드시 이탈리아 레스토랑 차릴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그건 그건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의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살다 보면 계획이 다 그대로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결혼 안에는 내가 없어. 난 돈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우리 부모님 국밥집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미 나한테 다 들킨 거고, 우리가 나누고 공감했던 레시피들 다 소용이 없는 쓰레기였어. 내가 진짜 어디까지 빌어야 돼? 뭐? 빌어? 한참을 빌어도 모자라. 그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어차피 네 피 섞인 진짜 부모도 아니라며. 네 친부모도 버리고 간 새끼, 그 사람들이 주워다 키운 거,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잘난 건데?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니까 진짜 날 병신으로 하나. 진짜 웃긴 애네. 그는 진짜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니 알겠더군요. 이제 정확히 알겠네. 날 버린 친부모님이 날 살리신 건가? 결혼 전에 네 모습을 다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다. 앉아서 돈이나 받아먹을 생각하는 너 같은 놈, 진작 거르지 못한 게 분하지만 지금이라도 안 한 게 어디야. 네 입에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함부로 올리지 마. 더럽고 역겨우니까. 뭐? 너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어? 진짜로 때릴 것 같은 무서운 얼굴의 그를 뒤로하고 저는 집까지 달려왔어요. 겉으로는 호기롭게 덤볐지만 사실은 그의 화난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숨을 가쁘게 몰아쉬니 다른 것보다 현타가 밀려왔어요. 결국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아빠를 욕되게 만들었어. 다 나 때문이야. 못난 나 때문이야.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였고 그 다음 날 그와 함께 일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만 있었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 계속 저를 살피러 오셨죠. 혜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인지 우리한테 말해봐. 출근은 왜 안 하는데? 성우 씨랑 싸웠어? 이제 곧 결혼하는데 자그만 걸로 싸울 수도 있지. 그냥 좋게 넘어가. 성우 사람 좋잖아. 저는 몇 날 며칠 고민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그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니 상처를 드리는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앞으로도 계속 물어보실 것 같았죠. 그렇게 어영부영 며칠이 또 지났고 큰오빠가 미국에서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와 있었던 일 때문에 큰오빠가 귀국한다는 것도 까먹고 있었죠. 혜진아, 오빠 왔다. 큰오빠. 저는 오랜만에 보는 오빠의 품에 와락 안겼고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이야기를 눈물과 함께 쏟아냈어요. 한참을 듣고 있던 큰오빠는 제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어요.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해. 아직 사랑한다면 기회를 주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잘라. 나보다 우리 가족을 모욕했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어서 그게 너무 화가 나. 네가 살면서 그걸 잃을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그 사람만 보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 그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혜진아. 넌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네가 지금 파혼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덜 부담드리는 걸 수도 있어. 너 지금 이러는 것도 다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잖아. 맞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오빠 여기 3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면서 지난 일은 다 잊자. 알았지? 그날 저녁 지방에 있던 둘째 오빠도 짐을 싸들고 집으로 왔고 멀리 있는 동생과는 영상통화로 만남의 기쁨을 전했어요. 오빠가 한국에 와 있는 3주 동안 정말 많이 마음이 안정되고 좋아졌어요. 오빠는 역시 어른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그와의 파혼 소식에 부모님은 다소 놀라긴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행복이 언제나 우선이라며 지그시 웃어주셨어요. 네, 저희는 선택해서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그렇다고 불행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피가 섞였는데 나한테 그것밖에 못 해주냐며 서로에게 서운해하는 다른 집들보다 훨씬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겪으며 동생이 캐나다에서 들어오면 앞으로 부모님의 국밥집에 대해 다 같이 진지하게 의논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부모님은 저희를 응원해 주시겠지만요. 더 열심히 살아나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